2부에서 채식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이 음식 꼭 드세요. 왜 의사들이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유별하신 분들이 식단에서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꼭 드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이번 시간에 파악을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 김평훈 박사님의 이 책에 있는 논문들을 잘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비건 식단의 문제점, 다시 말하면 혈중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 요거 해결되면 고혈압, 고혈당, 심장의 허털택, 심장마비 등등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지난 1부에서 건강한 동맥이 어떻게 손상을 입고 염증이 생겨서 산화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혈관이 뻥 터져서 클라트 현상이 와서 치명적인 심장마비가 오는가를 기전을 보셨는데 이 심장마비를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메가3가 DHA, EPA가 어떻게 이 혈전 현상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가, 동맥경화를 차단할 수 있는가까지를 1부에서 공부하셨다면, 자, 그렇다면 2부에서는 심장마비나 심장병의 제일 첫 단계인 건강한 동맥이 인저리, 상처를 입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물질은 없을까요? 하고 물음표가 나왔는데 뭐가 막아줄 수 있을까요? 만일 요 첫 단계에서 요 문제가 해결이 돼서 손상을 입지 않으면 이런 심장마비나 몸의 만성질환은 생기지 않을 수 있어요. 자, 만일 첫 단계를 막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호모시스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좀 하실 거예요. 자, 호모시스틴은 이 공부는요, 여러분들이 서울대, 연대, 법대, 의대, 치대보다 더 중요한 공부입니다.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몸에 염증을 없애고 암이 생기지 않는. 호모시스틴은 특별히 우리 뇌에서 단백질이 분해될 때 나오는 부산물인데 혈관을 몹시 망가뜨리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데 굉장히 해로운, 아주 안 좋은 악동입니다. 보스턴의 한 병약자 킬머 맥컬리에 의해서 발견됐는데 이거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제가 요새 20대가 이 동맥경화, 뇌동맥경화로 오는 경우는 종종 봤는데 여긴 연령이 더 낮아요. 병원에 입원한 2살짜리하고 8살짜리 어린아이가 아주 심한 중풍병으로 죽게 됐어요. 이해가 되세요? 2살짜리하고 8살짜리가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했어요. 선천적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아서 그래요.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진짜 전 세계 이거 참 희한한 일이죠. 어른에게도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으면 동맥이 경화돼서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혀서 중풍병이 오고 심장마비가 오는데 2살짜리하고 8살짜리 아이에게서 선천적으로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아서 어른도 뇌졸중과 심장병으로 죽을 수 있는 이런 수치가 왜 나왔지? 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자, 호모시스틴을 이해하시려면 메티오닌부터 가야 돼요. 자, 호모시스틴이 조금만 상승해도 동맥이 굳어버려요. 혈관이 굳어요. 그래서 모든 병은 혈관 폐색에서부터 옵니다. 혈관이 빵빵 뚫려야 돼요.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뭐가 높으면? 혈중에 호모시스틴 수치가 조금만 높으면. CRP도 올라가고 호모시스틴 수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 환자분들이 혈액 검사하실 때 CRP 수치하고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반드시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호모시스틴은 혈관과 신경세포를 상하게 하는 독소인 것을 알게 되었고 특별히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틴이 많은 육류, 생선, 우유, 유제품 등을 먹고 분해되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많이 상승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특별히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메티오닌 수치가 높고 생선에는 메티오닌 넘버1이고 IGF-1은 동물성 육류에 많죠. 그런데 고기, 생선, 우유, 계란에는 단백질 특별히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과 시스틴이 많은 육류, 생선, 우유, 유제품 등을 먹고 분해되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돼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많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혈중 호모시스틴이 이렇게 상승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동맥이 딱딱하게 굳어요. 삼겹살 구워 먹고 후라이팬 닦으려고 하면 딱딱하게 굳고 우유 겨울에 춥다고 끓여서 드시면 끈적끈적한 게 카제인 단백질이 응고되듯이, 그래서 뜨거운 물에 아무리 퐁퐁 풀어서 후라이팬 닦으려고 봐도 끈적끈적하듯이 여러분들이 동물성 음식을 드시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딱 지방과 기름기로 끈적끈적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혈중 호모시스틴이 수치가 올라가면 동맥에 딱딱하게 굳어가서 심장마비가 오고 협심증이 오고 고혈압이 오고 고지혈증이 되고 그걸 약으로 상고병 약으로 눌러놓으면 그게 나중에 뻥 하고 터져서 클라트 현상이 와서 심장마비가 오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 심장마비 그리고 중풍을 일으키고 혈액 응고작용을 촉진시켜요. 따라서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이 올라가요.
그래서 치매 환자들도요, 식단을 바꿔주고 비타민 B, 오늘 이제 좀 이따 나올 건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 하여튼, 그,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률을 높여요. 치매 발병률을. 자, 그런데 그래서 한 교수님이요, 어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사모님은 무슨 대학병원 간호사님이시고, 그 박하 선생님은 이제 어디 대학 교수님인데 파킨슨이 심하셨는데, 요 문제를 해결해 드렸더니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셔야 돼요. 집에 여러분 주변에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나 자폐나 있을 때 오늘 비타민 B 컴플렉스가 어떻게 이게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제 비율을 쫙 보시면 메티오닌 넘버원이 뭐예요, 이거? 지금 메티오닌 수치가 가장 높은 애가 봤더니 이거 뭡니까, 이거? 깡통이죠, 깡통, 통조림. 무슨 통조림이냐면 참치캔. 예, 뭐 등등의 생선 통조림이 넘버원이었어요.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어, 참치, 뭐 예, 등등의 이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닭고기 살, 예, 그 다음에 계란, 예, 햄 등, 그 다음에 우유, 그 다음에 채식은 적정한 양. 메티오닌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콩에 들어있는 메티오닌 적정량을 드셔야 돼요. 예, 콩은 아주 안전하게 들어있는데 얘네들 동물성은 보니까 다 수치가 적정량 이상이란 말이에요. 쫙 다. 요게 비율이 깨지면 여러분들이 양약을 공부하다 보시면 더즈 리스판스 반응이라고 용량과 반응 관계를 이해하시면 좋다고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약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들의 몸에 이 호전 반응이 안 와요.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좋다는 거를 지금 10대까지 드시는 분들은 지금 많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자, 보여요. 메티오닌이 적당량 들어있으면 약이 돼요. 그런데 동물성에는 적당량 이상이 다 오버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입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자, 그런데 호모시스틴이 호모시스틴이 조금만 상승해도 동맥경화를 유발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요 호모시스틴이 혈관과 또 뇌혈관, 심장혈관, 그리고 신경세포를 상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독소인 것도 알게 됐어요. 호모시스틴이. 특별히 단백질, 특히 필수 아미노산인 메티오닌, 시스틴이 많은 육류, 생선, 우유, 유제품을 먹고 분해되는 대사 과정에서 발생돼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많이 상승한다. 요 혈중 호모시스틴이 상승되면 동맥이 딱딱하게 경화되고 심장이 헐떡해지고 심장 마비가 오고 뇌혈관이 뻥 터져서 뇌졸중이나 중풍이 되고 혈액 응고 작용을 촉진시킵니다. 그리고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 발병 위험률이 높아지는데, 위에 보니까 메티오닌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넘버원이 혈중 호모시스틴은 동물성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과일과 채소 섭취가 적은 사람에게서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올라가요. 그래서 채식의 이점은 있으나 동맥경화되는 것을 막아줄 뿐이지 클라트 현상까지 오는 것을 막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혈중 정상 호모시스틴의 양은, 정상적인 양은 4.4에서 10.8, 10 이하가 정상인데, 비타민 B6, 그리고 폴리거시드, 비타민 B9, 그리고 비타민 B12가 결핍되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상승시킨다. 자, 이제 답이 조금씩 오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어요. 야, B 콤플렉스를 먹으면 심장혈관, 그리고 뇌혈관이 뻥뻥 뚫리겠구나. 이제 답이 조금씩 와요. 자, 이제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런데 비건을 하거나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데 흰쌀밥을 먹고 RP6 다 잘라낸 거, 현미에 있는 그 비타민 B12, 뇌종양 환자들 그래서 B 컴플렉스와 B12를 먹이면 이 종양이 점점 팍팍팍팍 썩 줄어들죠. 흰쌀밥에는 RP6를 다 도정한 거예요. 피트산염을. 흰 밀가루빵도 다 도정한 거. 흰 쌀국수, 흰 설탕. 정제식품, 영양학자들이 일컬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영양가 하나도 없는 쓰레기 식품들. 이런 거를 먹으면서 나는 비건이네 하시면은 염증은 계속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IP6를 다 도정한 정제된 식품, 흰밥, 흰빵, 흰국수, 설탕 등이 바로 비타민 B 이 컴플렉스가 부족하게 만들어서 B 결핍을 초래하고 이런 패스트푸드나 빈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 같은 빈 칼로리 음식, 즉 열량은 높고 영양소는 희박한 이 가공된 정크 음식들을 드시니까 이 비만하면서 온몸에 세포 독소가 꽉 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는 잘 안 드시는데 카페인 음료를 종종 즐겨 드시면 신장에서요 수분을 계속 빼내가요. 그래서 신장이 피를 깨끗하게 걸러줘야 되는데 카페인 음료를 많이 드시면 점점 신장이 디스펑션이 와요. 기능 부전이 옵니다. 깨끗한 혈액을 맑게 해주는 일을 못해요, 신장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페인 음료도 문제가 되고 스트레스도 이 수치를,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올려요. 흡연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문제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암 환자나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나 심장 박동기를 달고 계시는 분들은 호모시스틴 줄이는 게 넘버원 숙제예요, 과제예요.
자, 호모시스틴을 줄이려면 비타민 B6, B9, B12를 많이 드시면 돼요. 자, 이제 답 찾았어요? 자, 혈중 호모시스틴이 높아지면 세피내만계 엔도테리얼 셀을 상하게 해서 이로 인해서 혈관에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기고 요 염증이 이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 산화 콜레스테롤 쌓이게 해서 죽상종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클라트 현상이 오고 치명적인 페이탈 아리스마, 그 심장 마비든 부정맥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호모시스틴 양이 15 마이크로몰까지 높으면 예, 심장병을 일으킬 위험성이 아주 높게 돼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그 심장에 박동기 달고 계시는데 흰 쌀에 흰 밀가루에 흰 국수, 흰 설탕 드시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시한폭탄에다가 지금 이게 촉진계를 달아 놓으신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2006년 4월호에 발표된 논문에 의하면 심장병을 앓고 있는 여자 중에서 호모시스틴 양이 증가하는 환자들은 호모시스틴이 정상인 여자들보다 사망률이 무려 몇 배? 4배 이상 높아요. 4배 이상. 심장병을 앓고 있는데 호모시스틴 수치가 증가하면 호모시스틴이 정상인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4배. 그러니까 심장병이 있는 사람이 흰쌀밥, 흰 밀가루, 비건이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뭐가 답이에요? B6, B9, B12, B 컴플렉스와 병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병행을. 그리고 호모시스틴 양이 14 이상이 되면 4배나 더 많은 알츠하이머 환자, 치매 환자가 발생하고 호모시스틴 양의 중과치사를 보면 계란, 우유, 락토보를 하는 베지테리안들과 완전히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 그 비건의 호모시스틴 양이 오히려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높더라.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안 먹는데 나가셔서 고구마 튀김에, 감자 튀김에, 양파 튀김 드시면 말짱도루묵.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이 육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빨리 죽는 문제점은 뭐냐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염증을 유발해서 그것이 CRP 수치를 높이고 그 만성질환의 문제가 된다. 자, 그래서 호모시스틴은 심장 혈관에도 해롭지만 특별히 신경계를 퇴화시키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치매 또는 그 뇌전증 있는 분들에게 B 컴플렉스를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을 제거해주면 죄송하지만 이제 발작을 할 때 이렇게 거품 물고 나오듯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뇌혈관에 미국 질병예방센터 CDC에서 보호하기를 기생충이 가장 많이 서식하는 데가 뇌혈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자폐증을 가진 그 어머니의 전화를 제가 몇 번 받았는데 그 어머님이 전화도 하고 오시기도 해서 상담을 하시고 그 아이가 너무나 좋아졌어요. 예, 그래서 자폐 증세가 거의 완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발작 증세가 상당히 없어졌는데 신경계를 퇴화시키는 독성 물질, 심혈관을 막고 뇌혈관을 막는 가장 큰 독성 물질이 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높이는 음식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외에 청각장애, 태아의 이상, 예. 그다음에 유산, 혈액응고, 인식퇴화, 인지장애가 와요, 자꾸. 그래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일수록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은 동물성 음식을 자꾸 드리면 예, 점점 치매 증세가 더 심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참으로 몸에 해로운 물질임을 알 수 있는데 바로 혈중 호모시스틴 양을 10 이하로 낮추면 염증이 빨리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자, 호모시스틴 농도 한번 보겠습니다. 적정량은 10이에요. 10 마이크로몰인데 자, 2001년 데이터와 2002년 데이터를 봤더니 이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의 2001년 데이터는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10이었고 2002년이 10이었어요. 근데 베지테리안들, 채식주의자들의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봤더니 2001년 16, 2002년 17. 자, 완전 비건들의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 봤더니 19, 27. 자, 이거 비건 심각해요, 이거. 비건. 제가 비건 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예, 저도 비건이긴 하지만 잘못된 비건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 좀 깨달으셔야 돼요. 비건이 가장 높아요, 이게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이러니까 비건 하시는 분들이 암이 많이 걸리고 염증 수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잘못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비건 식단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호모시스틴을 제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첫째, 비타민 B6가 많은 음식을 매일 드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뭐뭐 드셨나? 비타민 B6가 많은 음식으로는 당근, 바나나, 콩, 메주콩입니다. 해바라기 씨, 피스타치오, 렌틸, 아보카도 등의 비타민 B6. 오늘 아침에 아보카도 다 드셨습니까? 비타민 B6예요. 자, 콜린이 많은 음식은 갈반조콩, 병아리콩입니다. 리마콩, 렌틸콩, 해바라기 씨, 호박 씨 오늘 드셨어요? 비타민 콜린도 오늘 드셨습니까? 아몬드, 양배추 드셨어요? 콜리플라워, 십자가 채소에 브로콜리에 뭐가 많아요? 콜린이 많아요.
얘네들이 다 뭐냐면 비타민 B6와 콜린이 여러분의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건 채식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비타민 B3에 6, 9, 12까지. 예. 저지방 채식에 이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낮추는 음식을 같이 병행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항암식은 다릅니다. 저지방 채식에서도 한 단계 더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거 계속 또 논문으로 쓰고 있는데, 자, 세 번째 비타민 B9, 엽산, 폴리거시드 보면 검푸른 잎채소. 점심 때 여러분들이 케일 잎사귀 매일 드시죠? 예, 콜라드 그린이나 케일 같은 거. 근데 콜라드 그린은 독소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밀키트를 만들 때 넘버 1에서 간하고 신장 담낭을 해독하기 위해서 이 녹즙, 암 환자들과 이게 상류층에 있는 분들이 공통점이 녹즙을 계속 드셔서 이 몸의 이제 섬유질 용량을 높이고 간하고 담낭을 해독하는데, 어떤 분이 질문했어요. 저도 콜라드 그린을 넣으려고 했어요. 콜라드 그린이 원래 이 섬유소가 넘버 1인데 콜라드 그린 과에 이제 우리 매일 점심에 드시는 거 뭐 있죠? 케일 잎사귀. 케일하고 콜라드 그린이 넘버 1인데 콜라드 그린은 잘못 드시면 독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회사의 연구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하다가 콜라드 그린 때문에 이렇게 독소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콜라드 그린을 다 빼고, 콜라드 그린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좀 주의를 하셔서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케일을, 그래서 십자가 채소는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살짝 좀 날리고 드시는 게 좋아요. 효소 억제 물질 같은 애들을.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살짝 쪄서 드시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파라거스. 이게 그 신장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콩나물하고 아스파라긴산이 많아서 궁중 음식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폴리거시드, 엽산, 비타민 B9은 검푸른 잎채소에도 아스파라거스에도 많고, 십자가 채소니까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겠죠. 파파야, 오렌지, 자몽, 콩, 다 뭐가 많아요? 엽산, 비타민 B9 많고, 팥, 녹두, 아보카도, 오크라, 예, 일본에 이렇게 고추같이 생긴 애입니다. 해바라기씨, 땅콩, 아마씨 넘버 1이죠. 그 다음에 아몬드, 비트, 옥수수, 혈액이 모자라시는 분들은 조혈작용을 필요할 때는 비트를 좀 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옥수수, 샐러리, 비아그라보다 더 좋은 정력제, 강력한 정력제, 몸에 힘을 내는 게 샐러리입니다. 근데 남성분들은 샐러리를 이모님들이 매일 해내시는데도 화장품 냄새 난다고 안 드시는데, 샐러리가 굉장히 중요한 폴리거시드, 엽산이 많은 애고요. 당근, 호박, 베타카로틴 풍부한. 여러분 다 드셨어요 오늘. 비타민 B6 드셨습니까? 안 드신 분 계세요? 안 드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콜린 오늘 드신 분만 손 들어보세요. 뭐야, 다 드셨죠? 자, 콜린 오늘 다 드셨잖아. 양배추도, 브로콜리도, 아몬드도, 그 다음에 호박씨도 다 드셨고, 호박씨는 다 드시잖아 매일. 토마토 수백, 강황에 호박씨, 하버드 의대 처방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타민 B9까지 오늘 다 드셨어요. 예, 여기 케일 잎사귀에다가 뭐 다 드셨어요. 샐러리에다가 아마씨까지. 자, 비타민 B12가 요게 이제 또 여기서 눈에 힘을 좀 주셔야 돼요. 왜 많은 의사들이 비타민 B12를 따로 먹는가? 예. 비타민 B12는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는데, 옛날에는 유기농 뿌리 식품에 있었지만 지금은 토양살충제로 인해서 거의 없어요. B12가. 그래서 흐르는 시냇물을 마시며 살았을 때는 비타민 B12 결핍에 대해서 걱정이 없었는데 지금은 많이 결핍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는 동물성에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 오신 한 사모님이 비타민 B12가 좋다는 걸 알고 이거 B12를 영양제로 드셨는데 암이 악화가 됐어요. 이 동물성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비건으로 드시거나 가장 좋은 방법은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 요게 비타민 B12 덩어리예요. 그래서 제가 와플빵을 구울 때도 뭐 나물을 할 때도 국을 할 때도 찌개를 할 때도 제 요리에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채소 부형이 꼭 들어갑니다. 예. 그 미연 다시다 뭐 육수 이런 거 대신에 채소 부형, 일본에서 암 환자들이 채소 먹고 나섰다고 하는. 근데 이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한 이 뇌 병변 치료제이기도 하고, 종양을 억제하고 CRP 수치를 낮추고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낮추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요거 먹으면 치즈가루 이스트 플레이크 치즈 맛 나죠. 그래서 나물이든 국이든 찌개든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아주 친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면 의사들이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요거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예, 예방의학에 영양의학에 눈을 뜨신 분들은. 자, 그래서 옛날에는요 B12가 동물성이 많다고 손가락을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냥 쭉쭉 빨아 드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손에 세균이 많다고. 그거는 좀 그 약간 그 미개한 방법이고. 자, 그래서 이 비타민 B12의 결핍이 비건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예.
가장 큰 문제점이 B 컴플렉스가 부족하다는 거. B군은 B1, B2, B3, B6, B9, B12 종류가 많아서 B 복합체, 영어로 B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의사들이 그 유튜브에 보면 최고의 항암제가 있습니다. 비타민 B3, B6, B9, B12. 예, 하버드 의대에서 벌써 오래전에 얘기했던 예, B 컴플렉스에는 IP6하고 피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뼈 밀도, 골밀도가 낮거나 예, 암이 뼈로 전이되신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도 하고 뇌혈관이 뇌졸중, 뇌전증 또는 뭐 이 그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고 암 환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햄프시, 아마시, 치아시,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를 왜 드시는지 이제 아셨죠? 예. 이게 굉장한 노하우예요. 예, 제 30년의 노하우고요. 자, 그래서 이 비타민 B12의 결핍 때문에 효과적으로 호모시스틴을 제어하지 못하면 호모시스틴 수치가 높으면 염증 수치가 CRP 수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특별히 뇌종양 환자들, 뇌혈관에 염증이 있거나 독소가 있는 분들이나 또는 심장혈관이 폐색되어 있거나 암 환자들은 요거를 명심하셔야 됩니다. Keep in mind 하셔야 됩니다. 요번에 자 호모시스틴의 종류를 봤더니 비타민 B6가 많은 요런 애들, 그 다음에 폴레이트, 엽산이 많은 애들, 그 다음에 비타민 B12, 여기 보시는 것처럼 B12, 그 다음에 콜린이 많은 음식들, 요런 게 여러분의 염증 수치를 떨어뜨려서 암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동면 상태로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기 때문에 비건 채식이 답입니까? 그건 베이스에 깔려 있긴 하지만 고지방 비건은 아무 소용 없어요. 저지방 채식의 베이스가 돼 있고 거기에다가 필수 지방산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야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떨어지면서 예, CRP 수치까지 떨어져서 염증이 동면 상태로 들어가고 암이 이 동면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우유, 계란을 먹는 락토오버 베지테리안은 B12 결핍이 25% 정도 돼요. 자, 비건들은 80% 결핍이 보여요. 자, 육식하는 사람들도 비타민 B12 결핍이 있어요. 동물성을 먹어도 B12 결핍이 많아요. 그래서 계란, 우유를 먹는 채식하는 사람들이 충분한 비타민 B12 섭취를 위해서는 매일 계란 5개 먹고 우유 3컵 마셔야 돼요. 자, 이러면 암은 크겠죠, 또. 예. 그래서 요거 드시고, 야, 비타민 B12가 저 시스테린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를 낮추니까 나 매일 계란 2개씩 먹었는데 오늘부터 3개 더 늘려야겠다. 예. 이러시면 책임 못 집니다. 자, 그래서 매일 계란 5개, 우유 3컵을 드시야, 예, 비타민 B12 결핍을 보충할 수 있다면 이 방법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식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B12 알약을 복용하는 것도 좋은데 이건 비건으로 채식으로 된 그 B12 알약을 드시고 이렇게 했을 때 혈중 호모시스틴 양이 8로 줄어들어요. 10 이하면 이제는 염증 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만성 질환이나 암으로 발현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좋은 비타민 B12 섭취하는 방법은 그냥 여러분의 음식에서 그냥 먹고 매일 예, 이거 음식에 뭐 모든 요리에 이걸 넣어서 드시고 나물이든 국이든 찌개든 모든 요리에 이스트 플레이크하고 아마시 앰프시 치아씨를 빵이나 이런 데 쿠키를 구울 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비건이 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채소 뿌리만 먹으면 여러분들은 건강식 하시는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요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트 플레이크나 브롤스 이스트에는 비타민 B12가 충분한데 이외에 여러 비타민 B, B1, B2, B6, B9, B12에 많이 들어있어요. 요게. 그러므로 비타민 B12 결핍은 보조제를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B12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드셔도 문제가 없어요. 수용성이라. 녹아요, 물에. 그래서 많이 드셔도 문제가 없고 빵을 만들 때도 옛날에 빵에는 이스트 플레이크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염증이 많이 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빵이나 베이커리 같은 거, 빵 종류나 하실 때 이스트 플레이크를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 우리 건강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들 때도 반드시 이스트 플레이크를 넣으시면 굉장히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예,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자, 오스트랄리아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B12 결핍 환자에게 이제 암 환자나 그 B12가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 다 많아요. 그래서 기운이 없고 자꾸 염증이 생기고 하는 거. 그래서 B12를 줘서 이제 제공을 한 다음에 질문했더니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몸에 균형이 맞으니까. 예, 비타민 복용 후 즉각적으로 기분이 상쾌하고 더 생기와 힘이 나고 활동적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과일과 채소는 물론 견과류, 콩 종류, 통곡식을 먹는 온전한 채식을 해야 되는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비건들은 답이 아니에요. 염증을 없애는데.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이 건강한 온전한 채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홀푸드로. 자, 호모시스틴 수치를 떨어뜨려서 차단시키면 비타민 B12 보조제를 먹으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고, 그러나 호모시스틴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건 채식이 답이 아니다. 온전한 채식이 답이다. 모든 동물성 식품과 정제된 식품, 기름, 설탕, 흰밀가루, 흰설탕을 피하고 온전한 채식이 항암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분명하게 이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은 비건하는 곳 아닙니다. 비건 아니에요. 저지방 채식을 거기에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다가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맞춰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춰주면 가장 완전한 항암식입니다. 훌푸드로 그것도 껍질 다 잘라내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탑 베건 푸드 하인 바이타민 B12가 가장 많은 음식 넘버 원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보이세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비타민 B12 넘버 원입니다. 예, 넘버 원이. 자, 한 티스푼. 이제 계량하는 게 다 달라요. 이건 컵이고 다 컵인데 얘는 티스푼이에요. 작은 숟가락에 1.4 마이크로몰이 있어요. 예.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넘버원이 요 순서대로 나와 있어요. 뉴트리셔널 이스트 플레이크가 가장 많이 비타민 B1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하게 많이 먹어도 수용성이라서 문제가 없는. 자, 요게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코코넛 밀크입니다. 예, 코코넛 밀크에도 그래서 저희가 치즈를 쓸 때 코코넛 치즈를 만들어요. 예, 그리고 소이 밀크 두유에 있고, 그 다음에 라이스 밀크 쌀 두유에 있고, 아사이베리에도 많고, 오트밀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오트밀죽 종종 써드리죠. 그 다음에 크리미니 머쉬룸에도, 이 표고버섯이나 이 포타벨라 머쉬룸에도 있고, 화이트 머쉬룸, 요 양송이 버섯은 유방암 환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제이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각각의 채소들의 어떤 항암 성분이 많은지, 그것도 이제 제가 다음 시간 또 알려드릴 텐데, 자, 오늘 보신 것처럼 비건이 답이 아니라는 거로 공부하셨는데, 한 페이지가 더 있네요. 죄송합니다. 채식을 해도 심장병이나 암에 걸리고 장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온전한 채식을 안 하고 비건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지방 채식이 아니고 저지방 채식에 그것까지도 답이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염증을 완전히 줄이지 못해요. 그래서 혈중 호모시스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로 맞춰야 된다. 필수 지방산의 균형을. 특별히 식물성 기름 사용을 삼가해야 됩니다. 고기 삼겹살에 붙어있는 기름도 위험하지만 식물성 기름도 위험해요. 비건 하시는 분들이 식물성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해서 제한 없이 기름을 먹고 설탕, 흰밀가루 같은 정제된 음식을 많이 먹기 때문에 여러분의 뇌혈관이 중풍이 오고 뇌경색이 오고 파킨슨이 오고, 그래서 이게 뇌에 염증이 있고 뇌에 암이 있는 분들이요, 튀긴 음식 먹거나 기름기 먹고 나면 그 다음날 아파요. 자,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럴 때는 비타민 B12를 계속 공급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든 정제된 음식, 설탕, 흰밀가루, 흰밥을 피하시고, IP6를 다 도정한 거기 때문에 B군이 없어요. 그러니까 염증이 절대 안 줄어드니까 혈중 호모시스틴을 계속 치솟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증은 계속 생기고 CRP 수치도 올라가요. 올리브유도 올리브 전체 열매를 먹기 때문에 이태리 사람들이 그 질병이 잘 안 걸리는 원인, 그 지중해 음식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건강한 이유가, 올리브를 매 끼니마다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몸에 염증이 굉장히 빨리 없어집니다. 근데 기름으로 용매 가열 압착해낸 거는 사실은 그렇게 추천할 만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통째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예,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총 지방 섭취는 총 칼로리 섭취량의 몇 프로? 10%.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도 10 마이크로몰 이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백질을 지금 지방을 너무 많이들 드세요. 50% 60%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다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가 쑥쑥쑥쑥 올라가갖고 이 염증이 생기고 암이 되고 만성질환이 온 거기 때문에 이 홀푸드로 온전한 채식을 하시면 이 모든 문제가 혈중 호모시스틴 수치도 잡을 수 있고 염증을 잡으니까 암도 잡을 수 있다는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공부 하셨죠?